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8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성과 한국인들의 학술 논쟁 사탄인데요. 인물성 동의 문변 해갖고 사람과 사람 만물에 있어서의 사람을 제외한 만물에 있어서의 성품이 같다 다르다 이걸 논변한 거죠. 이 인물성 동의 논변에 이것을 우리는 호락 논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인간의 성과 인간을 제외한 만물, 특히 금수 또는 동물의 성에 대해 같고 다름을 설명한 성리학 이론을 우리는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물성 동의론. 이때 같다라는 이론이 인물성 동론이 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론이 인물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로 인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자의 인물성 동론과 이 인물성 동론은 이제 인물성이 모두 같다라는 론은 낭론이라 하였고 후자의 인물성 이론이죠. 동의에서 이론을 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18세기 조선의 노론 단파 내부에서 발생한 논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론 중에 이게 같다라고 인물성 동론을 주장한 데가 낭론이고 인물성 이론 다르다라고 얘기한 주장이 호론이 되겠습니다. 모두 노론에 속한 당파죠. 노론은 서인과 같이 성리학적 명분을 신봉을 해요. 그래서 숙종 때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면서 서인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노론이고 윤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소론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에서 이게 인물성 동의 논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론은 숙종 이후 조선의 주요 집권 세력, 기득권층에 속했죠. 그래서 손대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직리와 이동기 이치는 같고 그 기질은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 보면 성직리와 이동기를 통해 보면 이때의 성은 같은 것으로는 본연지성을 가리키고 다른 것은 기질지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인간과 인간의 본연지성은 같고 기질지성은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로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이외의 만물에까지 이것을 적용하면 그랬으니까 인간 이외의 만물에 적용하면 인간과 동물이 과연 본연지성으로는 같고 기질지성이 다른 것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만약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도 기질을 변화시키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인간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됐어요. 이때 동물도 기질을 변화시키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만약에 동물한테 교육의 효과가 만약 사람과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 나타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교의 본성, 즉 본성의 유지와 기질지성에서 이 기질지성은 이 사당과 칠정이 칠포사라는 게 이제 율곡사상에 들어가 있지만 이때 본성의 유지는 사단의 모습이고 칠정의 중용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본성의 유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질지성에 있어서의 준영이 아닌 준영 이의 모습은 이게 뭐죠? 예. 과불급에 해당이 되잖아요. 과불급이라는 거는 이게 바르지 못한 거고 여기는 바르다는 거죠. 이러한 유교의 본성이나 불교의 본성,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령, 도가에서는 천지 만물의 근본이 도, 천지 만물의 근본이 도죠. 그러니까 도로 인해서 비롯된 모든 것에는 개별적인 사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을 우리는 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교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돼요. 따라서 도가에서의 성으로서의 덕은 어떤 개체에 전개되어 내재된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도가 아니라 이치로서의 도가 아니라 조리로서의 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리로서의 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내재된 도, 이것을 우리는 성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도덕에서는 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그리스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의 모방, 그러니까 최고의 선을 모방하는 각각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이데아가 뭐예요? 지금 유교의 본성이나 불교의 불성이나 기독교의 성령, 도가에 있어서의 내재된 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 실체의 선, 즉 조음, 그 조음이라는 건데 최고의 조음이 아닌 조음의 이데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각기 지금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들 동서양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는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지향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일한 것이라는 건 최고선, 완전한 선 그 자체의 모습으로 얘네들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비롯된 인물성 도리 논변은 권상하의 문화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권상하는 누구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송시열과 송중기의 문화의 가르침을 받던 교육자였습니다. 이 권상하 문화에서는 또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원진이 권상하의 제자예요. 이때 권상하 한원진은 호락 논쟁 때 락론에 대립하는 호론의 영수로서 이의 기발 이승 일도설은 고수를 해서 인물성이 다름을 주장을 하고 이가는 호락 논쟁에 있어서의 낙론의 영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론의 영수는 한원진이고 낙론의 영수는 이간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간은 인물성이 같음을 주장을 했고 여기서는 다름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름을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이의 기발이 이승도설을 고수를 했으니까 율곡의 입장도 여기에 가져갔다는 얘기죠. 권상하는 한원진의 이론을 지지했으므로 이가는 권상하와 한원진을 상대로 논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물성 동의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여기에 대한 인물성 동의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1678년 숙정 4년에 김창협이라는 사람이 스승인 송시열에게 질문한 데서 시작이 돼요. 김창협은 맹자 생지위 성장에서 주자가 이로써 말한다면 이 예지의 품수가 어찌 물이 얻은 바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인이 예지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위에 만물은 이러한 것이 인이 예지의 품수가 과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흥에서 주의가 말한 인과 물이 각각
이치를 얻어서 여기에서는 이를 얻어서 건순오상의 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건순오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주역에 있어서의 건과 곤인데 이거는 천지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오상이라는 거는 인이 예지 신이에요. 그러한 그 천지와 오상의 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말과는 서로 다르나 성의 편전이 다름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다름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을 이어서 조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중흥에서 주의가 말한 인과 물이 각각 분부된 이를 얻어서 각각 분부된 이를 얻었다는 얘기는 조리의 개념이죠. 조리가 얻어서 건순오상의 덕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리에 드러나는 현상이 건순오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말과는 서로 다르다. 뭐가요? 이로서 말한다면 인의의 품수가 어찌 물의 어둠하고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거는 편협하다는 거죠. 편전이 있다는 거예요. 편전이 있는데 주의가 말한 인과 물이 각각 분부된 이를 이때의 조리를 얻는다고 했을 때는 건순오상의 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때는 조리의 개념이고 이때는 이로서 말한다면 하니까 이치로서 말한다면 인의의 품수가 어찌 사람 이외의 만물이 어둠마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있어서는 좀 요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나 성의 편전이 다름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얘기는 성의 편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에 대한 성실의 답은 자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성이 본연지성의 성이냐 아니면은 기재지성의 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본연지성의 편전은 있다 없다 편전은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질지성에서만이 편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세당이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준용 제1장의 주의 주에 인간과 만물을 겸해서 말한 것은 준용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라고 해갖고 동이론에서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순우상이라는 거는 건순이라는 거는 건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며, 우상이라는 거는 인이 예지신, 그 중에 최고가 신인데, 이거 목화금수토 오행을 오상으로 해서 인이 예지신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러한 인이 예지신은 5가지 떳떳한 도리, 이 도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할 이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이것을 오륜이라고 해서 부의, 부자, 형우, 제공, 자효,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4대 오상에 여기에는 4대 오상이 있는데 이때의 4대 오상이라는 거는 천지, 군친, 천지가 이게 4대고 이게 오상이라는 건 이외에 인이 예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대 오상, 3강 오상, 그리고 임금은 3강에서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라는 이 3강을 바탕으로 한 또 오상, 인이, 예지, 신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5가지의 떳떳한 도리라는 거는 인이, 예지, 신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걸 지켰을 때 사람이 해야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라는 도리로 보는 겁니다.
같은 해에 권상유가 박세당의 8초 나온대요. 이 박세책의 주위의 태극도설, 해에서 혼연한 태극의 전체가 일물 속에 각기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는 각각의 그 만물에 있어서는 태극의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에 의심을 품고 인물의 성은 편견이 없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전체를 각기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리하게 질문을 했어요. 인물의 성은 편견이 없을 수가 없으니 태극에 의하면은 모든 게 일물 속에 각기 갖춰져 있으니까 온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분명치 않으므로 그의 형인 권상아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권상유가 스리슬쩍 넘어가니까 권상아는 그 일을 말하면 이치, 진리, 본연지성, 조리, 도리 이렇게 해서 온전하지 않음이 없어요. 모두 온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을 말하면 편정이 있습니다. 치우침이나 온전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권상아가. 특히 2의 인간의 성이 물의 성이 아닌 것은 인간의 성이 물의 성이 아닌 것은 인간 이외의 만물의 성이 아닌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이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통기국이라고 있었죠. 이통기국. 이는 모든 거에 있어서의 통하고 기는 거기에 있어서의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라고 해서 이통기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기의 국한성, 기질성 때문이고 인간의 이가 곧 물의 이인 것은 이의 통일성입니다. 해서 다르다는 거는 국한성 때문에 다른 거고 같다는 얘기는 통일성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자의 이와 같고 주자의 이는 이때 본연지성의 입장이고 이가 같다고 한다면 옳으나 성이 같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 왜? 이때의 성 안에는 기질지성이 들어있지만 이 본연지성 안에는 이때의 이치인 진리, 이치, 본연지성, 조리, 도리라는 이치의 개념이 여기에는 박혀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과 물의 성을 같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성이 기질지성의 입장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로 권상아의 문화에서 인물성 동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강과 한원진 사이에서 일어난 논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강이 권상아와 한원진이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권상아의 이론을 개성한 한원진은 성의 3층에 다름이 있다고 해서 이강과의 이제 논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이제 한원진의 성 3층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성에는 3층설이 있다라고 한원진이 얘기를 해요. 이때 첫째가 뭐냐면 첫째,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같은 성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같은 성이니 본원리예요. 본원리라는 건 본래의 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자 이치로서의 이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같다라고 해서 동리의 관점이에요. 둘째가 인간과 동물의 성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리인데 이 개별리는 조리로서의 이의 관점이지만 인간과 동물은 각각의 다른 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성은 모두 같은 성이니까 본원리로서 개별리가 모두 동치가 되는 거지만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본연지성의 측면으로 보면 모두 같은 동일한 성품이고 동일한 이치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죠. 그리고 셋째가 인간과 인간이 모두 같지 않은 성이에요. 이건 개별리인데 조류로서의 리의 관점인데 이때는 본연지성의 관점이 아니라 각각의 기질로서의 경물의 관점이에요. 이때 격은 바로 잡는 다름이라는 얘기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질지성의 측면이면서 이거는 개별성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되 이때의 성은 무슨 성?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원주는 성에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의 세 종류를 그냥 단지 이렇게 한번 나눠서 분류해 본 것 뿐이죠. 그래서 모두 한 가지 성이지만 오로지 첫째 이만을 말하고 기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을 초형기로서의 일체 1층이라고 했고, 둘째는 각각의 기의 이, 즉 개별리죠. 개별리로서의 조리로서의 관점만을 가리켜서 그 기에 혼잡되지 않은 것을 말하여 인기질로서의 두 번째 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건데, 이 기를 섞어서 말하기보다는 수기에 따른 정도에 의해 위계 같은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3층으로서 잡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이와 같이 구별한 세 가지 성 중에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성은 두 번째인 제2층으로서의 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인물성 동일론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해서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본연으로 봤을 때는 본연지성은 우리는 같은 이치 본원리로 보고, 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개별리인 본연지성의 연속이었을 때 리와 동일하고 그 안에 있어서의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때 기질지성은 각각에 있어서의 위계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3층으로서 잡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기질 중에 이 기질지성 중에 이게 바른 준용의 입장이 있고 준용의 입장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별한 세 가지 성 중에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성은 곧 2층으로서의 성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얘기한 이론의 입장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